특별한 인터뷰 이성윤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추석 잘 지냈습니다. 우리 잘생긴 우리 핸섬 보이 아니 의원님 나오셨고요. 자, 이성윤 의원은 지금 전주시 을 국회의원이시고요. 예. 서울고검장 전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동기. 그래서 이 써먹을 때가 많죠. 아, 저도 정치한 지가 이제 해임되고 잘린 때는 한 6달 됐고요. 네. 정치한 지는 한 5달, 6달 했는데 네. 아직도 정말 정말 공무원 심정으로 국민들 한 분 한 분 만나고 다니고요. 네.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검찰 나와 보니까 검찰이 진짜 만악의 악이더라고요. 만악의 근원. 아, 이거 안 끼는 데가 없고요. 그렇죠. 검찰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요즘 이제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기 쉽지 않다고 보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는 원래 검찰 기득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 기득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객관적으로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유전자는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예. 바꿀 수 없는 그런 유전자. 그런지 모르고 검찰하고 있다가 나와 보니까 아니 내가 저런 시궁창에 있었단 말이야 이런 생각하실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예. 듭니다. 자, 이성윤 TV 저 링크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이성윤 TV 구독 좀 해주시고 이성윤 의원 후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고액 후원 받으면은요 비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500만 원씩 막 몇 명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500만 원씩 막 고액 후원하신 분들이 부탁하면 안 들어주기가 그래. 그래서 고액 후원 받기 전에 예. 소액 후원으로 채워버려야 돼. 예. 그러면 더 이상 비리가 안 생겨요. 저는 자. 3,000원, 2,000원 예. 많은 후원해 주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예. 2,000원, 3,000원 해 주시면서 작지만 크게 써주세요. 참 이 말 듣고 참 감동을 받았고요. 예. 정말 금액의 대소에 상관없이 그럼요. 감동이죠. 소중하게 생각하고 몇만 명이 보내면요. 예. 와, 그거 스타디움에 모아놓으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이성윤 후원의 농협 301-0345-5646-51. 그러니까 앞에 요거 보여줘요. 멋있게 무슨 김건희 화보 찍듯이 뭐 잘 나온 사진 찍으셔가지고 후원 지금 꼬시고 있잖아요. 이성윤과 함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방송하는 시점 어제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예. 뭐 이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예. 그게 이성윤 의원이 처음에 나오셨을 때 말했던 김건희 종합특검인 거죠. 예. 이름을 이제 근데 내가 아는 이성윤 의원이 본회의 단상에 저 제안 설명한 거잖아요. 예. 제안 설명하는 거 보니까 다른 이성윤 같았어요. 역시 중앙지검장 출신이구나. 포스가 있어, 포스가.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취지로 네. 격려 말씀을 알고 네. 정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근데 내용이 보니까 지금 오늘 아까 시사방송에 잠깐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8가지 예. 더 디테일화 시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특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내용을 잠깐 볼 텐데요. 아까 보내드린 것 중에 예. 그 보내드린 자료 중에 정리된 거 있어요. 예. 김건희 특검법안 주요 내용 그거 한번 보여줘봐요. 최혜병 말고 김건희 걸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김건희 걸로 바꾸죠. 예. 김건희 특검법안 주요 내용에서 1.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등 주가 조작 의혹. 예. 코마나 컨텐츠 협찬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국민권익위 조사 불법 행위 의혹. 인사 개입 의혹. 최혜병 사망 및 세관 마약 사건 관련 금융 노비 의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 이게 7번째 예. 7개예요. 예, 7대 의혹으로. 8대 의혹 아니었어요? 8대 의혹은 네. 이와 관련해서 생긴 인지된 사건. 그거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원래 그런 거죠. 그렇게 했고 광범위하게 예. 수사하다 보니까 생긴 건 또 수사할 수 수사할 수 있게끔 있도록 했습니다. 거기에만 한정시켜버리면 새로 드러난 건 수사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실 보이는 것보다 숨어 있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도 지금 이게 김건희의 8개 의혹하고 예. 최혜병 특검에도 김건희의 의혹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들어가 있습니다. 예. 최혜병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 6대 의혹입니다.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 예.
대통령실 국방부 등 은폐 무마 등 불법행위 의혹, 공수처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 의혹,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 과정의 불법행위 의혹,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 등 은폐 무마 등 불법행위 의혹,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임성근 등 김성건에게 구명 로비 의혹 이건데 이게 최해병만 순직을 했으면 그 사건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그 과정에 생긴 것들이에요. 또 의혹이 그러니까 점점점 매를 본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숨기는 과정에서 뭐 은폐 무마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자꾸 늘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제안 설명하신 거죠. 예. 역시. 그러니까 쓰임새가 많다니까요, 우리 의원님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통과됐는데요. 다른 걸 떠나서 윤석열의 사법시험 동기가 예. 제안 설명하니까 더 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추석 기간에 그 전주 시내에서 5일 동안 계속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시장으로 상가로 정말 너무 경기가 안 좋은데요. 그렇지만 그 시민들께서 저에게 참 더우는 참겠는데 정말 윤석열 김건희는 못 참겠다. 어떻게 좀 해봐라라고 이런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지난번에 찾아뵀을 때보다 더 많은 말씀을 들었고요. 저는 진짜 그 시간이 갈수록 김건희 최혜병 관련해서 윤석열 김건희의 의혹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국민들께서 좀 더 스트레스 받는 걸 보고 이거 정말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게 김건희 최혜병 특검법은 시대 정신이다. 국민을 살리는 최고의 민생 법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댓글창이요. 뭘 보신 거예요, 저분들은? 김건희 특검법 주요 내용에 세관 마약 사건 의혹이 있어요. 근데 최혜병 사건에 왜 세관 마약이 빠졌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김건희 특검 한 번 더 보여줘봐요. 김건희 특검으로. 7대 의혹에 세관 마약 사건 관련 구명 노비 의혹이 있습니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예. 그러면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시켜보면 지금 사실이 이런 거거든요. 저쪽에서는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예.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니들이 지금 쌍특검 할 때냐 이런 거였어요. 예. 근데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죠. 김건희 특검이 민생이라는 이야기. 예. 예. 정말 그 국민들께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더위는 참겠는데 이 윤석열 김건희가 나오고 또 외유하고 이런 걸 보고 도저히 봐줄 수 없다. 어떻게 좀 해봐라고 저한테. 심지어 저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전주에 못 갈 상황이 돼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짠 듯이 공천 개입 의혹이 또 같은 시기에 딱 터지는 예. 상황이 되니까 예. 명분은 더 생겼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그렇습니다. 그게 들어가 있는 게 그 전에 이미 나온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 녹취록 나오기 전에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요거 하는데 야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아예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더라고요. 예. 저희는 그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국힘이 필버를 할 거다라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요. 제가 1번 토론자로 찬성 토론자 나가겠다 지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 준비도 하고 그 짐도 싸우고 그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필버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렇죠. 이게 명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제 실드 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니까 최대 조국 혁신당이 엄청 욕을 먹었어요. 필리버스터 할 걸 계산해가지고 영광 곡성에서 예. 선거운동하고 올라오려고 했는데 안 하니까. 예. 아이 참 아무튼 쉴드가 불가한. 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국힘 의원이 있는데 그럼 그 쉴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필버 준비 딱 해가지고 한 5시간, 7시간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갖고 왔는데 그날 만나면서 제가 또 안 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시 반에 어제 1시 반에 국힘이 의총을 하더니 필버 안 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런 상황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예. 대통령실과 여권이 약간 좀 불편한 기류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예. 왜 안 막아줘? 근데 막을 만한 뭔가 있어야죠. 지금 공천 개입 의혹도 사실은 가장 잘하는 사람이 김건희일 텐데 예.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뭘 안다고 실드를 치겠습니까? 어차피 비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늘어나고 의혹은 더 커지고 지난번에 필버 했을 때와 같은 똑같은 얘기는 또 할 수는 없고 자기들이 나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찬성 토론을 만약에 민주당에서 하면 예.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인 공천 개입 의혹이 주구장창 나갈 예. 텐데
그러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예. 근데 문제는 저는 거부권이라고 봐요. 예. 근데 거부권을 이를테면 검문 검색할 때 바리케이트 정도로 비유를 해보면 예. 계속 바리케이트에 막혀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저는 더 이상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을 다시 발의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 거부권 행사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제 국민 정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민생 법안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민들이 도저히 용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만약에 더 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에는 폭발해 볼 거고요. 탄핵 요구가 정말 불붙듯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여러 가지 보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거부권 행사하면 또 될 때까지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더 탄핵 여론, 윤석열 끌어내리라는 여론이 더 들끓어 오를 거고요. 예. 저는 그 국민들의 그 요구에 힘입어서 반드시 이 특검을 관철해 내겠습니다. 아니, 특검보다 더한 것을 이제 민주당이 해야 될 거다. 예. 사실상 요거를 그냥 마지막 특검, 쌍특검이라고 예. 그런 각오로 덤비지 않으면 예. 거부권 행사해서 다 재표결할 때 예. 이제 그때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동력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 뭐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근데 아까 예. 댓글창에 중요한 질문이 올라왔어요. 왜 그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빠졌냐 김건희 특검에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예, 이거는 우선 급한 거 저희들이 그 의혹이 급하게 가장 국민들이 핫하고 국민들이 그 의혹이 궁금한 것을 우선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넣고요. 수사가 모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걸 수사를 빨리 끝낸다고 보면 이 정도 특검 규모를 짜리면 웬만한 검찰청 규모만은 그 수사팀을 꾸리는 거거든요. 지청 이상. 예, 예. 웬만한 그 지검. 웬만한 지검 수준이 됩니다. 진짜 양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저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엔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예. 국정조사를 국회에서 먼저 하고 오히려 더 크게 더 잘 예. 나올 수 있어서 그것만 지금 빠져 있다는 말씀드리고 자 근데 이제 이게 또 김건희 특검이 이제 그 통과가 되니까 또 그 이야기예요. 저 법사위에 저 조배수 의원인가 그 양반이 하는 거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탈탈탈 털었는데 뭘 또 하냐고 이거 아니 그분 법사위에 나중에 오셔갖고 뭘 모르시는 모양인데 예. 근데 이거 들으면 진짜 피꼬수 타는 것이 이성윤 의원 아니세요? 맞습니다. 저 그 얘기만 들으면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다. 제 아내는 더 이상 피껏 쏜 얘기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건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이라는 사실을 빼놓고 한 얘기고요. 제가 중앙검사장으로 있어서 그 갖은 방해가 있는데도 제가 차근차근 수사 준비하고 이상심리 거래소에 몇 개 가지고 심리 분석을 통해서 그때 김건희 최은순 얻은 이익이 23억이라는 것도 밝혀냈고요. 제가 심리를 해가지고 그걸 남겨놓은 결과 후임팀이 기소를 한 겁니다. 그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 드디어 김건희 씨 관련 얘기가 보도가 됐고 국민들이 특검을 하자 요구가 있었고 검찰의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법이 발의가 됐지만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거부를 했죠. 제가 사실 제 자랑 같지만 제가 이걸 정말 윤석열 총장이 있고 그 검사들이 방해해도 끝까지 지켜냈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특검법까지 오게 된 것이지. 저는 정말 이 사건 제가요 그 심리 분석까지 안 맺겠다. 그러면 사건을 그냥 각하시키거나 없어졌을 겁니다. 저는 이 사건 지키는 건 정말 제가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윤석열이 사실상 인사권이 있었잖아요. 예. 건의할 수 있는. 예. 그런데 검사들이 저 뭐 특수부 뭐 주류도 아닌 이성윤 중앙지검장 말을 듣겠어요. 검찰총장이 윤석열 말을 듣겠어요. 그 사실은 수사 방해했다는 거고 예. 한동수 당시 감찰부장이나 중앙지검장이나 불려가서 쌍욕 먹고 뭐 간이 부었냐 같은 소리 듣고 하는데 어떻게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유지만 시켰는데 최근에 김건희처럼 전주였던 선모 씨가 유죄가 남으로써 이제 또 대법원 간다고는 하는데 결국엔 불씨가 지금 남아 있는 그렇습니다. 상태에서 명분백은 털었는데 예.
뭐 거의 털었죠. 이제 다 끝나진 않았지만 명품백을 털었는데 주가 조작은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예, 예.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조금만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주가 조작 사건은 원래 거래소나 금감원에서 이상 심리를 분석해가지고 금융위원회를 거쳐서 검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그때 다 수사를 시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검찰에 고발장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거래소에 심리 분석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계좌나 주문 상황, 주문조회 이걸 분석해서 제가 받아서 그걸 차곡차곡 준비해놨기 때문에 후임팀이 와서 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자료가 지금까지 2심에서까지 유죄 나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이성윤 의원이 다 했네. 아니 주가 조작 사건은 핵심이 이상거래 분석을 해가지고 주문 계좌 그걸 다 모아가지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딜링룸에서 어떻게 주문이 됐는지 그 분석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것도 지금 보니까 선모 씨랑도 입장이 또 달라요. 선모 씨는 손해 봤고요. 예. 김건희 모녀는 이익 받고. 유일하게 이익을 받고요. 예. 23억씩이나 예.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똑같은 구조인데 손모 씨는 70억 원어치를 사가지고 1억 손해 봤고 김건희 씨는 보도 보면 40억 원어치를 샀는데 두 모녀가 23억 원 이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원금 빼고 이익 본 거. 예, 예. 그다음에 이게 통정 가장 매매가 손모 씨 건 없어요. 전주인데 그렇기 때문에 1심에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방조로 주가 조작 방조로 바꿔가지고 유죄 났는데요. 김건희 씨 거기에 비하면 공범이죠. 완전 공범. 저는 이게 주범으로도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1심 판결문 읽어보고 첫 느낌이 판사가 검찰이 왜 이걸 기소 안 했어? 바로 기소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자, 그런 과정에 논란은 이제 명절 전부터 명품백 관련해서 정말 털어주려고 엄청 노력을 해서 예. 털었나 보다라고 검사들이 출장까지 가서 핸드폰까지 압수당하고 뭐 대주 요식행위를 했어요. 예. 그것도 웃긴 게 명품백 5시간, 주가이자 5시간 조사를 받았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사건의 얼개가 다른데. 예. 그래서 결국에는 검찰이 이제 무혐의로 털려고 했는데 예. 수심위가 열리는 과정에 또 예. 수심이 또 지금 또 열려요 다시. 그렇죠. 그 완벽하게 털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성윤 의원이 이 본인 당사자로서 김건희 무혐의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선언이다. 예. 또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했어요. 예. 명품백 국고 기속. 그러니까 김건희 측에서 이거 명품백 씨 뭐 국고 기속해달라 뭐 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증거를 인멸해달라는 것이다라고. 사실은 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라인에 속하지 않은 가장 김건희 부부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는 예.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 해결 방식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채널 독자들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대검에서 근무할 때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소당할 때 수사심의위원회 가서 수사심의에 참여도 했습니다. 근데 수사심의위원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총장이나 검사장이 열어달라고 하면 여는 경우가 있고요. 수사심의위원회는 대검에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또 지검에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수사심의에 올려주세요 결정을 하면 앞에 심의위원회가 열린 것은 반드시 수사심의를 열어야 되고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중앙검사장이 열어주세요 하는 것은 임의적입니다. 안 열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원석 총장이 먼저 열어달라고 해야 직권을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열었지 않습니까? 근데 중앙지검 심의위원회에서 열어달라라고 부심의 결정이 나니까 의무적으로 열어야 되니까 열게 된 거죠. 저는 명품백의 사건은 법치주의 사망이다 한 이유는 금지된 물품을 받으면 처벌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 법치주의 기본이잖아요. 이게 무너져 버린 거고요. 디올백, 명품백을 국고 기속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걸 듣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원래 검찰이 제출받은 사건을 혐의 없음 무혐의로 할 때는 그 제출한 사람한테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법률 용어로 제출인 환부. 아, 그러네요. 예, 제출인 고래고기 환부죠. 예. 제출인 환부를 해야 되는데 환부. 이 국고 기소 해달라는 얘기는 검찰 압수문 사무局중에 보면 이걸 팔아가지고 환가를 합니다.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국고에 기속하거나. 아, 그 경매 이런 예, 방식을 공매해가지고 통해요. 아니면 폐기처벌 둘 중에 해야 되는데 이 명품백을 공매하면 누가 사가겠습니까? 외국으로 갈 수도 있고 엉뚱한 사람이 사갈 수도 있고 결국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수사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 특검이 다시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작물이 사라지는구나. 예, 그건 반드시 보관을 해야 된다. 아. 이건 증거 인멸행위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역시 전문가.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증거인멸이라는 예. 게. 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물증입니다. 참. 아이고. 자, 어쨌건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최근에 검찰총장이 바뀌었어요. 예. 심우정 청문회 보시는 거 어떻던가요? 제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고. 잘하는 후배고요. 네. 제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심우정, 우정은 국민과의 우정은 아니라 청와대 아니 용산 대통령과 우정을 지킬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나오셨을 때 얘기해 예. 주셨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거슬리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시류에 맞게 잘 맞춰가는 그런 예. 캐릭터다. 어느 누구를 모셔도 잘 적응한다. 이렇게. 근데 이번에 이제 검찰이 인사를 한 거 보니까요. 예. 이원석하고 합을 맞췄던 신자용을 유배 보냈더라고요. 연수원으로. 그러니까 이원석하고 서로 이렇게 말하자면 왜 용산에 좀 대들어 이런 느낌으로 그냥 유배 보냈더라고요. 예. 신자용은 무슨 죄예요, 근데? 대검 차장에서 법무연수원으로 가는 건? 일반적으로는 잘 안 가죠. 출세 코스 아니에요? 제가 가면 제가 보기에는 대검 차장하다가 법무연수원 갔다는 얘기는 좌천입니다. 또는 사표를 내라. 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원석하고도 한편이었잖아. 그렇습니다. 예. 그 책임 묻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검 차장에 임명된 지 10개월인가밖에 안 됐다고? 아니 한 7, 8개월? 예. 일반적으로 특수를 했던 검사들은 자기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수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를 검사들은 약간 그 일본 표현이긴 하지만 곤조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도 자기가 특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걸 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특수했던 사람들을 견제하는 것. 이런 인사가 이런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아하. 자, 그래요. 이렇게 아는 사람이 이야기해줘야 이해가 쏙쏙 돼. 야, 자, 알겠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예. 김건희 특검이 이제 어찌 됐건 저는 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하고 재표결 실패하고 이 과정들이 계속 되다 보면 저는 결국에는 언젠가는 엄청나게 폭발할 시점이 온다라고 예. 보는 상황이고요. 너무 비상식적이니까요. 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 김건희를 데리고 아니 예. 김건희가 윤석열을 데리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체코 순방 가는 장면은 예. 진짜 분노 유발하는 사진이거든요. 예. 비리 등에 얽혀갖고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굳이 안 가도 되는 회의 순방까지 같이 간다는 것은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행위로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사진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거의 없었고요. 예. 심지어 어떤 그 댓글도 있던데요. 체코에서 체포당해라. 저도 체코가 봤습니다. 아니라 체포. 체코에서 체포당해라. 예. 예.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전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친정 앞에 가가지고 검찰 수사권 남용 차라리 검찰은 문 닫아라 이렇게 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후배들한테 중앙지검장 출신이 제가 오죽했으면 됐습니까 정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하는 게 저기여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현재 중앙지검장이 여기 지검장 하다가 올라간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예. 저 본인 지역구세요? 저기가? 예, 아니면은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예. 야, 운명이네 또 이게. 야, 나 중앙지검장하고 서울 고검장 했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보니까 니들은 안 되겠어. 니들 수사권 남용한 것 때문에 저거 문 닫아라 저게 해체해란 소리잖아요. 예, 검찰 폐지. 예. 검찰은 수명을 다했다. 이제는 좀 폐지해야 된다. 이것도 운명이네요. 그렇게 예. 될 줄 알고 전주에서 출마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1인 시하면서요. 정말 1인 시하는 분들의 심정을 좀 이해했습니다. 우선 제가 해보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제가 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격려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제가 오죽하면 내가 1인 시를 하면서 검찰에 이렇게 항의를 하겠습니까? 검찰이 과거에 지금 윤석열 특검, 최혜병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을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용으로 문정 전 정권 수사를 하는 것도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다 추진했던 사람들 수사를 했습니다. 일종의 보복이죠.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시계로 그렇게 망신주기 수사를 했고요. 이거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 개혁을 많이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 수사하면서 정말 검사가 70 넘은 노모가 있는데 목욕탕까지 찾아가서 만나자고 19번 문자를 주고 또 초등학생의 그 아이패드를 압수하고 이 사건이 2018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2017년에 쓰던 노모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또 태국에서 그 집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우리나라에 귀국하자 출금자하고 그 압수해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다혜 씨 집을 압수해 가는데 변호인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다고 그래요. 더 나아가서 진짜 그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내밀한 그 금융정보 이 금융거래 내역이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저는 이게 논두렁식의 제2탄 시즌2라고 보고요. 검찰이 이렇게 가면 진짜 이게 수명 다 했다. 이렇게 수사권 남용하고 시작하면 막장인 거죠. 예, 문 닫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인식한 겁니다. 검찰이나 법원은 증거로 말하고 예. 증거로 평가해야 되는데 예. 여론전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시점도 다른 5천만 원을 갖고 그 5천만 원 어디서 났대부터 막 그렇게 예. 만들어가고 막 그거 뭐 세금을 신고했네 안 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조국 대표가 그런 예언을 하나 했었잖아요. 요거 저 증인 이제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청와대 행정관 뭐 데려다가 예. 그 하면 그걸로 막 지지고 볶아가지고 여론전 이겨 보려고. 예. 오죽했으면 검사 출신인 홍준표 씨가 야 그건 비례 원칙에 안 맞다. 그렇죠. 딸내미한테 5천만 원 보낸 거 가지고 전직 등록 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저쪽에서도 약간 우려가 나오는 것 같고. 그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때 비리가 어마어마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가 봐요. 자기가 잘할 생각은 없고 예.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뭔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막 선동하려고 하는 근데 그게 이해가 저는 안 되더라고요. 검찰의 특징이요. 검사들 특징이라는 게 사과를 할 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주의자라고 하잖아요. 검찰이 최고의 조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첫째는 자기들은 오류가 없는 무오류의 집단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비리가 있어도 자기들은 일부의 일 뿐 전체는 청렴하다. 그다음에 자기들이 결정한 것은 오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판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려면 이런 잘못을 비판해 올 때 누구를 비판해요? 남 탓을 해야 됩니다. 참 그거. 법원에 기소했는데 법원에 무죄를 하잖아요. 그럼 검사 잘못은 없고 법원이 잘못했다. 또는 법원과 검찰의 증거 판단의 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검찰을 삼천교육대 한번 보내야 되겠습니다. 정신기조를 해야지 이게 무슨. 맞습니다. 정말 검사들도요. 옛날에는 그 검사들이 들어가면 가끔 그 감옥 체험에 일일 감옥 체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피고인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라. 그래서 함부로 기소하지 마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저는 재판을 받아보고 수사도 몇 번 받아보니까 검사들 한번 재판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 피고인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경찰서부터 들락거려야 봐야 돼요. 조사 받을 때 계속 귀찮게 하고 이재명 대표처럼 그런 식으로 한번 당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어쨌건 지금 이 방송 초반에 이 양이원영 전 의원 나오셔가지고 원전 수사 이야기 잠깐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원전 월성 원전 무슨 뭐 안전성 경제성 무시하고 조작했다 했는데 다 무죄 나왔고요. 전부 무죄 났습니다. 그 사건 수사하면서 윤석열이 대통령까지 간 거거든요. 그렇죠. 와, 근데 이런 걸 보고 있으면 근데 그 당시 이 수사했던 자들은 다 승승장구 승진했다 이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인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제 일가족이 수사를 받게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평산마을 가서 명문 이제 원팀 또 다시 만들어 가지고 대책위원회가 막 꾸려지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지금 특히나 이제 희귀자원이라서 검사 출신 그것도 따끈따끈하신 분들은 막 비슷한 이름의 대책위원회 엄청 많잖아요. 거기 지금도 최근에 그 부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저는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을 보좌하기도 하지만 검찰개혁 TF 그다음에 검찰 사건 조작 이런 데 전부 다 대응하고요. 양쪽에 다 가기 위해서 부위원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23일 날 문재인 대통령 예방하신다는 게 맞습니까? 저는 안 가고요. 전 정권 그 탄압 대책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에서 갑니다. 아, 이름을 좀 아주 다르게 좀 짓던가.
그러니까 저 김영진 의원이 저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하는 그 예. 그와 한준 의원이 위원장 하는 예. 그 양쪽에 다 포함되어 계신 거죠. 예, 저는 이쪽만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이쪽하고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갑니다. 보기 좋아요, 근데. 예, 보기 좋아요. 진영은 지금 이 상황에서 뭉쳐야 되거든요. 예, 뭉쳤습니다. 근데 막 남 탓하고 뭐 이럴 때가 아니고 작은 디테일은 예, 지워버리고 예, 한 몸이 돼서 싸워주면 이긴다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은요 진짜 단일 대우로 뭉쳐 있고요. 오늘 또 검도기 회의를 했는데 정말 똘똘 뭉쳐 있고 한마음 한뜻으로 강하게 싸워보자 이렇게 다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지금 뭐 윤석열 탄핵되게 생겼으니까 하고 있는 게 민주진영 내 갈라치기예요. 예, 그럼 힘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 이재명 대표가 24만 표로 졌잖아요. 그때 그 갈라치기만 없었어도 전 대통령이 됐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런 짓들을 나중에 박근혜 국정농단 때 비슷하게 나오는데 검찰도 합니다. 예, 여론 대응팀 이런 거 해가지고. 예. 참. 자 어쨌건 죄송합니다. 검찰 얘기만 나오면. 이성윤 의원의 친정을 만약에 해체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명절에 진짜- 돌아갈 친정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진짜 그 다니면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검찰이 진짜 만악의 근원이란 말이 너무나 맞는 말 같다. 아니, 그러니까 고생하는 사람도 있겠죠. 다수 검찰은 고생을 할 텐데 100명, 200명밖에 안 되는 특수부가 검찰 욕 다 먹인 거잖아요. 예. 아니 죄가 없으면 무죄죠. 예. 사건을 딱 시작했어. 근데 딱 수사를 잠깐 해봤더니 죄가 없어 보여. 기소하지 말아야죠. 예. 근데 그 억지 기소에 최고봉이 이재명 대표가 아닌가 싶어요. 예. 여기 나와 법사위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재명도 인간이다. 법정 강금 풀어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 결심 공판에 갔어요. 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직선거법 가면 잠깐만 우리가 그걸로 좀 바꿔 볼게요. 공직선거법에 대한 정의. 공직선거법 제 250조 1항.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 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근데 요거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이야기예요. 예. 대선 때 뭐 방송 프로그램 등에 나와서 김문기 모른다. 그거 하나 하고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압박을 받았다. 뭐 예. 요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아까 제가 이제 의원님 오시기 전에 예. 먼저 풀 때 저거는 이재명 법이 따로 있어서 예. 대법원 무죄 판결 받은 이 판결이 있어서 이거 그냥 무조건 무죄다 일단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예. 저는 제가 이거 이게 억지 기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허위 사실을 공표해야 됩니다. 이 여기에 관련된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핵심이 그거네. 예, 등 관하여 허위 사실을 팩트를 공표해야 되는데 허위 사실인 거 알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250조 1항으로 기소한 거거든요. 하나는 김문기를 모른다. 내가 인식. 그다음에 압박을 받았다. 느낌. 이걸 기소한 거예요. 그건 허위 사실일 수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아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허위 허위 사실이 사실이어야 되는데 허위 인식 또는 허위 느낌 이걸 기소했다는 것은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 판결 나는데 그런 논리였던 거거든요. 예. 근데 다시 또 기소를 예. 이거 하나 하고 이제 이달 말쯤 되면은 또 위증교 사건 예. 하나가 있다고 예,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오늘 검찰이 이제 최종 결심에서 징역 2년을 2년 구형했다. 그러니까 막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인형이 나온 줄 알고 예. 아닌 거잖아요. 예. 우리 자, 아침에 검토 회의할 때 첫 번째가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결심하는데 어떻게 구형할 거냐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징역형 구형할 거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요. 예.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하면 예. 유무죄를 떠나가지고 예. 검찰이 기대치가 지금 징역 5년이 시대치잖아요. 법정 최고형이 5년인데 네. 이게 2년을 구형했다는 얘기는 중간쯤 되는 범죄라고 했던 건데 이것도 상당히 부풀리기 구형입니다. 이게 이제 검찰의 용어 중에 엑기스 구형이 있고요. 엑기스 구형이요? 이 엑기스 구형 일반적으로 검사가 구형을 하면 판사가 보통 절반 정도 2분의 1 정도 선고를 합니다. 그래야 항소를 않게 되고 양형보다 양형이 너무 적다고 해서 항소를 안 하게 되는데 보통 가이드라인 검사가 이거 2년 해주세요 그러면 1년 정도 이렇게 선고가 되는데 검사가 이 2년 구형했다는 얘기는 이 사건은 중하다. 그다음에 징역형을 선고해 주세요. 신분 상실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런 사건에서는 약간 엑기스, 이게 진짜 2년을 구형해서 1년 선고될 때는 엑기스 구형은 1년만 하는 겁니다. 딱 맞추는 거죠. 검사가 1년 구형했는데 판사가 1년 선고하면 속된 말로 엑기스 일본 말이긴 한데 엑기스 구형이고요. 정말 부풀리 구형 이런 식입니다. 2년 구형이다. 부풀리 구형. 부풀리 구형이. 예. 사람들한테 정말 마치 중한 범죄인처럼 보여주기도 하고 야, 예? 나쁜 놈들이네. 또 징역이 조그만 벌금이 선고거나 무죄가 되고 무죄는 당연히 항소를 하겠지만 형이 조금 선고되면 항소할 명분을 찾게 해서 부풀리기 구형을 합니다. 아, 만족하지 못하겠다라고. 예. 그러니까 분노의 똥침님께서요 올려주신 글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의 궁금증이 들어 있는데 답을 해주시면 돼요. 포나님 10월 20일 1심 판결 시 설사 만약 징역형이 나오면 징역 상태에서 2심, 3심 받나요? 그리고 또 1심 결과로 의원직 상실되나요? 아니면 3심 때까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나요? 의원직 상실도 3심 때까지 유지되지요. 무식해서 다시 물어봐요. 흑흑 이재명 대표는 인생이 왜 저러냐 진짜 하셨는데 사실 걱정을 안 하셔도 되죠.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봐도요. 이게 징역형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제 경험으로 보면 안 나오고요. 징역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단서가 집행유예 단서가 붙습니다. 근데 이건 나올 상황이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이 상소심 대법원까지 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럴 때 확정되어야 신분적인 문제가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분 문제는 안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일단은 1심, 2심, 3심까지 있는 3심제에서 예. 1심에서 아직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다 끝난 마지막 날이 결심이고 그렇습니다. 결심할 때 마지막에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서 예. 얼마 좀 해주세요. 벌을 내려주세요 하는 검사의 게 의견일 뿐입니다. 구형. 예. 근데 이제 구형이 나오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오 징역 2년이라고 예. 사람들이 걱정하게 만드는 요소로 쓰였다. 그렇죠.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약간 부풀리게 난 뜻이 우리는 이 사건을 중하게 본다. 또 국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중하다고 알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럼 1심에서 대법원 판례를 이걸 뒤집을 가능성은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기본적으로 사실에 가는 거냐 아닌 거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대법원 판결 말씀하신 것처럼 소극적으로 답변한 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는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종합해 보면 저는 국민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걱정하신 것처럼 그런 결과는 안 나온다. 예.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중앙지검장 출신의 굉장히 비싼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요. 후원 좀 해드립시다. 농협 301-0303-5646-5646-51 이성윤 후원회로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예. 유진 교사 또 뭐 결심하고 또 예. 판결 나오고 아마 10월 달에 이 선거법 위반 판결은 다음 달 한 달 정도 후에 나올 것 같고요. 한 달 또는 두 달 후에 네. 이렇게 잡힐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괴롭히기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감금 예. 시키는 상태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해 가고 있다. 예. 현실은 그런 거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맡고 있는 모든 재판이 다 끝나면 윤석열 임기는 그 전에 끝난다. 그렇습니다.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건 관련해서 그 어떤 식당에 갔는데요. 그 어르신들께서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기소를 많이 했는데 돈이 안 나왔다. 그거는 이렇게 검찰이 기소를 많이 했지만 그분이 깨끗하다는 것을 입증한 거다. 이렇게 말을 들었거든요. 그럼요. 이게 검찰이 이 정도 대규모 인원 투입하고 2년이 넘게 수사를 해서 돈이 한 푼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청렴한 겁니다. 그 청렴한 것을 검찰이 입증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돈 받은 게 증거가 아직도 안 나왔어요. 돈 받은 사람 따로 있어. 그 사람이 우리를 고소해가지고 귀찮게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경찰서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란 게 있어서 예. 결국 사필기정이라고 보는데 예,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 무죄를 대법원에서 받은 것도 예.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였기 때문에 오히려 전부 다 무죄 받았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만약에 정권이 끝나고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되는 상황에 일단 재판도 중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임기가 끝나고 나서 뭐 또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대부분 다 무죄날 가능성이 높은 것들 예. 억지로 꽤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배임 사건은요. 우리나라하고 독일에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 모든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투자를 하면서 경영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실패가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럴 때 처벌하지 말라는 것이 일반 원칙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는 제3자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잘못했을 경우는 배임죄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건데요. 경영 판단을 잘못한 경우에 처벌은 그것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배임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지들이 수사 잘못하면 처벌 안 하면서 앞에 횡령죄하고 배임죄하고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횡령죄가 인말폭행한 거잖아요. 예. 배임죄도 그 정도 경우에 이르러야 돼요. 근데 원래 배임은 뇌물로 끌어가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밑자락 까는 거에 가깝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는 돈을 먹지 않으면 배임죄도 기소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돈도 안 먹고 배임죄로 기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연령 범죄가 대표적인 이연령 범죄가 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연령 비연령 범죄가 이 배임죄하고 직권남용죄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개선을 해서 기업인들도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진짜 유죄 만들고 싶으면 유죄 만들어 버리는 수사. 예. 그러다 보면 중간에 가족까지 덜육돼 버리는 수사. 예. 그게 윤석열 때에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예. 필연적으로는 검찰 해체가 첫 번째인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법정 감금을 했지만 예. 만약에 무죄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쉴드가 불가능할 정도의 그냥 대통령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갈 거다. 예. 역사에는 항상 반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예. 있고 이럴 때 우리 제일 중요한 건 우리끼리 힘을 합치는 거. 맞습니다. 아주 강철대우로 야, 가야 됩니다. 자 윤석열 아는 분이 나오시니까요. 방송이 편안하고 좋구만. 아니 제가 오늘 또 어제 법사에 또 본회의 통과한 법을 얘기하고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니까 마음도 좀 편하고요. 다만 우리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말 민주당 정말 한 분은 만나보면요 의지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믿어주시고요 정말 강철대우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뭐 눈물을 흘리셨더라고요. 왜 그러셨어요? 저는 우리 형제가 너무 많고 우리 어머니만 생각하면 좀 불쌍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전주 가면 연휴 때 돌아보니까 공실 그 임대를 놓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한 분 한 분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걸 보고 저도 우리 집이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저만 형제가 많은데 아들 형제 6형제 중에서 저만 군대를 유일하게 갔다 왔고 대학을 나왔는데 이 어려운 분들 보면 또 이번 경기가 안 좋아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보면 그 생각에다가 눈물이 나고요. 이번 연휴 때도 많이 울었습니다.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저는 이성윤 의원을 이제 자주 만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냥 만나면요 검사 출신이란 느낌이 일도 안 되는 그 동네 저 시나 쓰고 저 꽃이나 가꾸고 하는 굉장히 한량 스타일의 따뜻한 분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자 이성윤 의원 같은 사람들도 추석 때 보면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형제들 중에 공부를 그나마 잘하니까 또 장학금 받겠다고 이제 서울대 안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나오면 또 우리 같은 보통 시민들은 그러잖아요. 이제 뭐 성윤이만 대학교 보내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하고 명절에 또 술 한잔 먹고 싸우고 형제들끼리 그게 서민의 삶이거든요. 자 어쨌건 예. 자 전주에서 열심히 지금 정치 예. 초년생이지만 예. 그 무게감이랄까요? 예. 비중이 굉장히 커 보이는 우리 스타 이성윤 의원.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카메라 보시면서 예. 명절 뭐 마무리 인사할 수도 있어요. 이번 주까지가 이제 명절 주간이니까. 새난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뵙고 싶었고요. 추석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고향에 온 기분이라서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응원해 주셔서 법사위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그리고 특검, 청문회 그리고 국정감사 등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기회가 되면 그 새날에 나와서 계속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날이
300만, 500만 구독자가 갈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도 채널에 출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농협 301-0345-5646-51 이성윤 의원께 소액 5,000원, 10,000원씩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또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 방고정 이성윤이었습니다.